들고 다니던 가방을 아직도 들고 다녀서.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설정을 잘못해놨다. 다시 말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흐름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잡담은 여기까지 해보고 EM택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 사실 이제 현재흐름님 하면 EM택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 있다. 물론 EM택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추신 분이긴 하지만 이제 사실 EM택의 현재 흐름의 EM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쵸, 제가 EM택을 좀 강하게 밀던 종목이니까. 다른 사람이 다 커버 안 했을 때도 혼자 EM택 커버하시던 분이잖아요. 그쵸, 작년 이맘때쯤이네요, 거의. 작년 그쵸? 한 11월부터 이제, 주구장창 미루셨죠? 네, 처음, 한 8월? 8월 때부터도 사실 이제 음, 조금 이야기했었는데, 음, 좀 강하게 상하기 시작한 건 아마 11월 달 정도부터일 거고. 음. 자, 그러면 이제 EM택을 왜 밀게 되셨나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EM택이 뭐 하는 회사냐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면 일단, 이제 그 EM택에 대해서 지금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EM택은, 예전에는 이제 스피커와 리시버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음, 근데 이제 어떤 스피커와 리시버냐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스피커랑 리시버를 만드는 이제 회사였는데 상장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메인 모델로 돼가는 과정이었는데 음, 삼성전자 내에서 이제 점유율도 높아지고 또 이제 그 시점에 삼성전자가 이제 굉장히 핸드폰이 잘 나갔던 시기였거든요. 모바일 사업부가. 그쵸. 막 엄청 잘 나갔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가 실제로 2011년도죠? 이 그쵸. 사이클. 네. 그때 회사가 갖고 있는 본연의 성장성보다 조금 고평가가 되었죠, 분명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잘 성장하고 있다가 이제 삼성전자의 메인 그 밴더가 되고 사실 이제 그러면 이제 점유율을 더 이상 높여가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이 이제 좀 덜 나가기 시작하니까 음, 뭐 중국에서 이제 화웨이나 사오미가 있으니까 오포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약간 경쟁에서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 밀려갖고 이제 모바일 사업부가 이제 침체되면서 이제 EM택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대표가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음, 전자기파에 관련된 기술을 회사가 갖고 있고 당연히 이제 뭐 금형이라던가 사출 이렇게 이런 거는 음, 당연히 이제 부품 만드는 회사는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그쵸. 이런 걸 기반으로 어떤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하던 게 이제 뭐 보청기 시장이라던가 뭐 게임기 조이스틱에 들어가는 부품들 음. 이런 것도 만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 뭐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얘네가 안 좋아질 걸 아니까 어쨌든 다각화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기술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못 벌던 시기에서도 굉장히 그 경상연구 개발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쪽으로 이제 비용 처리가 좀 많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음, 그러면서 이제 전자담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2017년도부터죠. 음,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는 2016년도에 아이코스가 나왔으니까, 음, 뭐 그 해 말이라던가 이렇게 좀 먼저 당연히 이야기가 됐을 거고, 그래서 전자담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전자담배랑 스피커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쵸. 사실 거의 연관이 전자기파,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기술 중 마이크로파 방출 장치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어떤 쉽게 역할을 생각하면 하는 거죠? 전자레인지도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이제
달구잖아요. 그쵸? 뭐 그런 식처럼 약간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음, 올리는 방법이 음, 이제 기존에는 연초가 불을 붙여서 하는 거였다면 그쵸, 그쵸. 이런 건 이제 그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이제 온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음,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전자기파를 온도 같은 게 이제 적절하게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그 전자기파를 다루고 하는 기술이 필요할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스피커를 만들던 기술이 조금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담배에만 들어가는 고유의 뭐 이제 에어로졸 발생 장치라던가 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그거 이용해서 요즘에 그 메이콘의 페이셜 부스팅 스파라고 안면 마사지기 있어요. 네. 이게 약간 엄청 작게 수증기를 내뿜어서 음, 피부에 이제 그 수분을 보충해주는 기기인데 사실 이런 것들도 보다 보면 이게 EM택이 갖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음. 그 기술을 여러 가지 제품에 다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응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많이 갖췄다? 그렇죠. 그리고 응용도 잘 할 줄 아는 거고 음, 뭐 그래서 이제 뭐 그전에는 이제 그 한때 그 LED 패치 그 가면 음, 같은 거 아시죠? 알죠, 알죠. 그런 거 클래시스가 하는 거,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 메이콘은 이제 LG 쪽이죠. 아, 음, LG 아모레퍼시픽 쪽이죠. 아모레퍼, 그 아모레퍼시픽에 이제 그런 LED 마스크 그것도 음, 납품하고 이제 사실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뭔가 뭐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응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고 그거를 회사가 잘 알고 이제 응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음,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러면, 전자담배를 네네.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전자담배가 이제 저는 이 EM택을 처음 공부하게 된 메인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앞으로 전자담배가 많이 팔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전자담배를 팔고 사고를 결정하는 큰 세 가지 주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일단 보통은 두 가지 주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급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담배는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그쵸. 거기에 정부가 같이 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세 가지 입장에서 이제 전자담배가 커질 수 있을까를 음, 고민을 했는데 음, 일단 정부에서는 어, 초창기에는 전자담배가 뭐 실제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뭐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뭐 한 재작년부터나 작년부터 임상 실험 등을 통해서 전자담배가 뭐 애매하게 무해한 정도도 아니고 훨씬 더 무해하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유해하지만 덜 유해하다는 뭐 이런 임상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죠. 사실 그 그래서 영국에서도 관련 뉴스 나온 거 보면 금연 보조제로 전자담배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프면 음, 건보료로 이제 많이 정부에 세금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전자담배는 액상과 스틱형 두 개가 있는데 음, 이제 액상은 말 그대로 액상을 피는 거고 이제 스틱은 아이코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릴 릴이나 아이코스 하이브리드 같은 거. 같은 거. 그쵸 하이브리드도 있고 뭐 릴 솔리드도 있고.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아했을 때 이제 뭐 어쨌든 스틱을 사서 피는 건 똑같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뭐 세금을 덜 걷게 될 만한 그런 요소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뭐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물론 이제 아이코스는 쩐내가 나긴 하지만 앞으로 차차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맛과 냄새 부분에서 좀 더 좋아질 거라 저는 보고 있고 사실 그런 맞아. 것도 EM택이 기술력이 발전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어, 그 어쨌든 이제 스틱을 사서 피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몸에 덜 좋다 보면 또 사실 뭐 이게 좋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냄새 측면에서 좀 많이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국가가 세금을 덜 걷게 될 만한 요소는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죠. 음,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전자담배를 밀 동기부여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전자담배 만드는 게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파는 이, 가격은 거의 똑같은데. 이익률이 훨씬 좋다,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그렇죠.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밀어주게 되면 음, 세금도 원래 강하게 붙잖아요. 담배 같은 게. 엄청 세죠?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완화해줄 가능성도 있죠. 음, 그래서 파는 입장에서도 전자담배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파는 쪽은 수요가 KTNG겠죠? 네, 뭐 그리고 BAT도 있을 거고, 뭐 음, 해외 담배 회사들도 뭐 필립 모리스는 심지어 음, 2028년인가 30년인가 그 말보로 그때부터 안 이제 더 이상 판다고 팔지 하죠. 않겠다. 그쵸? 말보로가 세계 1위 브랜드잖아요. 아니, 담배. 그쵸. 사실 담배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 아는 담배는 말보로가 거의 유일할걸요? 죠 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안 하겠다. 뭐 물론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지만 음, 그 정도 발표한 걸 봤을 때는 전자담배를 강하게 밀겠다. 음,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도 전자담배를 강하게 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자담배가 충분히 좋아져서 음, 뭐 냄새도 덜 나고 맛도 충분히 있다면 음, 전자담배를 안 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아무래도,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전자담배 많이 피잖아요. 그쵸. 보통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연초만 피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초하고 전자담배를 상황에 따라서 나눠 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전자담배가 더 안 좋다라고 알고 음, 계신 분도 많아요. 맞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자담배 산업이 성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자담배 기기는 기존에 이제 담배 만드는 회사들은 전자기기 만드는 음, 회사들이 아니니까 음, 당연히 어떤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하청을 줘야겠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 오랫동안 기술 개발을 하면서 돈을 쏟아부은 기업들이 당연히 유리할 거예요. 그쵸. 그 기업이 이제 EM택이라는 기업이 있던 거죠. 근데 그 사실 그 네. 전자담배를 만든다는 기업은 EM택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있었었잖아요. 현재 이제 이렌텍이라는 음,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 잡힌 회사들은 뭐 이제 ITM ITM 반도체와 반도체나 파트론이 있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이제 사실 현재흐름님이 EM택을 보셨을 때 당시에도 또 있긴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EM텍만 이제 그 음, 만들고 있었고 나머지는 개발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EM택밖에 없었다. 또 제반 기술을 확보한 것도 EM택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고 그게 팩트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앞으로 더 많은 벤더들이 들어올 거는 맞는데 음, 그 요즘에 이제 뭐 이렌텍이랑 EM텍 관련해서 네. 뭐 둘 다 이제 릴 솔리드 2.0을 만들어요. 음, 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EM택이 옛날에 이제 릴 솔리드 1.0과 릴 미니 그리고 음,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말고 그다음에 릴 하이브리드 이렇게 네 개를 다 합쳐서 릴 플러스 음,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릴 하이브리드가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가장 많이 그래서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코스 점유율을 따라잡았죠. 음, 근데 이제 릴 솔리드 그러니까 릴 하이브리드는 어 일반적인 그 전자담배 HMB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HMB 전자담배랑 조금 결이 달라요. 네. 이제 걔는 어 액상을 합쳐갖고 이제 액상이기도 하면서 관련형 전자담배이기도 한 건데 이제 액상이 같이 도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약간 풍부한 맛을 낼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럽고 음, 뭐 그런 부분에서 음, 이제 또 특히 이제 젊은 여자들은 거의 다 하이브리드를 핀다 하더라고요. 음.
조금 순한 거 피셨던 분들. 음. 이제 순한 거 피면 근데 또 맛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네, 그쵸. 얘는 이제 액상이 포함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론 항상 호불호는 갈리지만 음. 액상이 포함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좋아서 했고 이제 릴 솔리드가 한국에서는 사실 인기가 별로 없는데 네. 왜냐면 아이코스가 있으니까 그쵸. 비슷하니까 또 음. 좀 해외에 피해야구나. 이제 아직 전자담배가 크게 자리 잡지 못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쵸. 전자담배 잘 자리 잡힌 나라는 한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정도예요. 유럽 어떤 유럽도 아직 연초를 좀 많이 피나 보네요. 네, 뭐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음. 뭐 이탈리아 정도가 이제 조금 이미 있긴 한데 사실 일본이 압도적으로 커요. 전자담배 시장에서 일본이 네, 차지하는 위치가? 네. 지금 중국은 아예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네. 중국을 아예 빼고 일본이 나머지 전자담배 그 미국이랑 중국 빼고는 아마 나머지 전자담배 시장 다 합쳐도 일본 시장 크기가 안 될 거예요. 전자담배 시장이.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뭐 조금 전자담배가 잡혀지지 않는 국가들로 릴솔리드가 음. 이제 PMI 유통망을 이용해서 이제 진출되고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뭐 PMI가 유통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막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 초도 물량이 이제 전 세계로 빠지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일단 처음에 깔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량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릴솔리드가 되게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렌텍이 이제 그거를 이제 릴솔리드를 KT인지랑 얘기를 해서 받고 있는데 이제 릴솔리드가 이제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뭐 네. 2분기, 3분기 그리고 앞으로 4분기에 뭐 아직 4분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2분기, 3분기에 되게 전자담배가 많이 팔렸거든요. 이렌텍 만든 게. 네. 근데 이제 사실 릴솔리드를 이제 EM텍이 만들기도 하고 이원화가 됐어요. 네. 뭐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뭐 KTNG 입장에서는 벤더를 두 개 두는 게 훨씬 더 좋기도 하고 훨씬 더 이득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안에서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내년에 EM택이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렌택이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주주분들끼리 싸우시는데 이 많이들 경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죠. EM텍, 이렌텍. 근데 사실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EM텍이든 이렌텍이든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아니 그게 아니고 릴 솔리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늘 솔리드가요? 일단은 릴 솔리드는 검증받지 못했어요, 아직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진출했잖아요. 음. 그 새로 진출한 국계에서 의미 있게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냐 없느냐는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야 아이코스가 일루마라는 이제 다음 차세대 전자담배를 개발해서 했는데 그 아이코스도 그러니까 이제 필립 모리스도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원활하게 수급을 못 해갖고 일본에만 이제 일루마를 이제 내고 있어요. 원래는 한국에도 같이 내기로 작년에 이제 얘기가 막 이렇게 언론에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음. 어, 네, 언론에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반도체가 모자르다 보니까 그쵸. 어, 반도체가 모자르다 보니까 이제 MCU가 모자른 거죠? 네, 모자르다 보니까 일본에만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릴 솔리드 2.0 가지고 그 PMI의 피츠인가 그것도 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담배를 그러니까 호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약간 플랫폼 형식처럼 해놨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이 안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음. 기술적으로 당연히 조금은 다르겠지만 음. 결국은 이제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같이 호환이 되는 거고 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사실 이제 다시 아이코스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실 맛은 이제 또 제가 릴솔리드를 주변에 펴본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음, 뭐 확인을 해보진 못했는데 일단은 아이코스 일루마는 청소를 안 해도 돼요. 음, 맛이 비슷하고 근데 이제 편의성 측에서 청소 안 해도 되면 네. 저는 이제 뭐 릴솔리드 2.0이 한번 그런 그 뭐 가격으로 경쟁 우위를 차지하던 그런 식으로 한번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될 시점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릴솔리드, 소비자들한테, 네, 그쵸. 앞으로 이제 릴솔리드보다 더 시대가 지나가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더 발전된 전자담배가 나올 텐데, 당연하죠. 그때, 그쵸. 그때 릴솔리드 2.0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음, 혹시 그게 아니라면 음, 이렌텍이 다음 버전 전자담배를 다른 회사와 비슷한 시기에 또는 더 빠르게 내서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 뭐 릴솔리드가 뭐 설사 이제 이렌텍이 뭐 다 가져간다 치더라도 네. 뭐 이제 EM텍은 4년 동안 진짜 많은 돈을 써가면서 연구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BAT랑 또 이제 하면서 이제 글로프로 슬림도 나왔고 어쨌든 이제 그 2년 동안 이렌텍이 개발해서 만든 거거든요. 릴솔리드 2.0을. 음, 근데 이제 KTNG가 뭐 얘기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반년 정도밖에 안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개발부터 이제 생산 완료까지. 음, 이거 뭐 최소 두세 배 이상 빠르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다음 버전에서 뭐 3.0이 아니겠지만 그거는 뭐 앞으로 수많은 전자담배가 나올 텐데 그쵸.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전자담배, 지금도 사실 연초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 편의점만 가보더라도 제가 편의점 알바하면서 이제 담배 이름 외우느라 사실 고생 많이 했는데 전자담배가 나중에 주가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이게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물론 이거는 뭐 잘 모르지만 그 스틱도 음, 만들어지는 방식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음. 가장 맛이 좋은 온도가 있을 거예요. 온도 그렇죠. 온도 측면에서도, 측면에 봤을 때 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음, 기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음, 뭐 사실 그런 기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음. 오히려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많거나 아니면 가격적으로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진짜 전자담배 종류가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죠? 전자담배 그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냐가 훨씬 더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네, 릴 솔리드 뭐 물론 많이 팔면 당연히 이제 많이 팔고 앞 이벤트도 성장하고 EM택도 성장하겠지만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성장할 네, 수밖에 없죠. 당장 내년에 음, 몇 개의 모델을 출시할 수 있는가?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추가적인 점유율을 그만큼 더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은 이제 압도적이라는 얘기예요, EM택이. EM택 거다. 네, 왜냐면 2017년도에 1.0이 나오고 2018년도에 2.0이 나왔는데 지금 4년이 넘게 지났어요. 음, 아직도 이원화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원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의 차이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사실 이원화 시키는 것도 KTNG에서 부담인 게 이게 약간 그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제품을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해도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레시피가 똑같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공장에 그러니까 다 똑같은 프랜차이즈 집이야. 근데 약간 맛이 약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 담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선택지가 워낙 그쵸. 많기 때문에 내가 피던 맛이 아니네 이러면 또 다른 걸로 바꿔볼까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KTNG 입장에서도 사실 뭐랄까 벤더사를 이원화시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일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고 생각해 보면.
기술력이 네.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원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리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하이브리드가 조금 이제 좀 다른 조금 하이오안의 방식으로는 모르겠는데 음, EM택처럼 조금 이제 안정적인 방향으로 음, 회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연구해서 사실 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EM택이 이미 몇백억을 몇 년 동안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구 개발하면서.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에 강하게 도전을 한다? 음.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뭐 모델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액상형하고 네, 관련을 합친 관련을 거죠.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뭐 방식도 약간 좀 쉬운 방식이 있고 조금 그러니까 뭐 맛도 좋고 하면서 대신 좀 어려운 방식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방식에서 이제 뭔가 뭐 해서 당연히 이원화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특허를 EM택이 열어준 거일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이제 EM택이 특허를 안 열어준다고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그쪽에 올인을 할 수는 없어요. 음. 왜냐하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도 모르고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은 뭐 시총이 그렇게 큰 회사들도 아닐 텐데 이렌텍도 2천억밖에 안 되죠. 뭐 ITM 반도체가 그나마 좀 크긴 하지만 1조가 넘었나요? 네네. 그래도 뭐 아직 막 그렇게 막 몇백억을 쏟아부을 정도로 음,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그냥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전자담배 산업 안에서 음.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닦인 회사는 EM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이제 성장을 앞으로 계속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그 수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이제 뭐 다른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네. EM택이, EM택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현재 흐름님은 보시는 거죠, 그렇게. 그쵸.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기술적, 확신을, 음, 확신을 준 게, 물론 저는 특허 이런 것도 보면서 기술적으로 엄청 우위에 있다. 그 특허 링크 이렇게도 한 번만 더 혹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허 링크 아니, 제가 그때 보내드렸던 거요? 네네네. 됐습니다. 제가 그때 링크 있어요. 혹시 방송 보이시나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관련 형태 전자담배? 아, 네네. 음, 근데 이제 이 특허를 보면서 또 제가 느낀 게, 음. 그, 혹시 어, 보여드려야 될 페이지가 있나요, 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만 있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특허를 쭉 많이 보신 분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원래 다른 특허들을 보면 기기에만 특허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음. 여기는 관련의 형태에도 특허가 걸려 있어요. 본 발명은 관련 형태 전자담배에 관한 것으로 그렇죠. 라고 돼 그러니까 있죠. 기기에 대한 음, 특허도 있는데, 이 관련에 대한 특허도 있다는 얘기는, 음, 그리고 이제 그 EM택이 하이브리드 1.0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EM택이 불량으로 되게 고생을 오래 했었어요. 그쵸. 수요를 못 네. 잡아서, 그렇죠. 근데 그 수요를 못 잡은 기기가 하이브리드예요, 그냥. 음, 그러니까 그 솔리드 1.0이나 뭐 플러스, 뭐 미니 이런 거는 애초에 수요 문제가 없었고 음, 그만큼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만드는데. 음, 이제 수율에 문제 있었던 기종은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그때 이제 EM택이 계약서에서 KTNG랑 손실을 우리가 다 보전하겠다 이런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EM택이?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음, ODM 벤더사랑 이제 계약을 하면 당연히 이제 뭐 불량이나 수율에 대한 문제는 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눠서 책임을 지는 건데 음,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EM택이 뭐 그걸 미끼로 다른 걸 가져왔나? 뭐 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특허를 계속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EM택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KTNG에 제안을 했구나. 음, 그리고 KTNG 입장에서 이게 그 당시에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특히 당시에는 그 리스크가 있는 방식이었죠. 공기업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그때는 또 전자담배가 초창기다 보니까
잘 될지 안 될지도 또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음. 그런 점유율이 것들, 지금처럼 지금도 낮긴 하지만 지금만큼도 올라오지 않은 때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EM택이 먼저 제안을 했고, 음. 근데 EM택이 이 기술이 될 거라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네. 대신 여기서 이 기기를 만들 때 생기는 손실은 우리가 감당하겠다. 음. 이런 제안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특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얘네들이 관련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특허를 가져옴으로써 EM택이 얻게 되는 건 정확히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이 관련에 대한 특허는 당연히 KTNG도 갖고 있을 거예요. 같이 음. 갖고 있는 거죠, 정확히는. 음. 근데 이제, 뭐, 만약에 근데 아마 소송을 가게 되면 아마 EM택이 이길 거예요, 이거는. 음. 이거는 이제 저기 특허 쪽으로 조금 잘 아시는 변리사분이랑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음. 이거는 이제 KTNG가 좀 불리하다, 좀 많이 불리하다, 음.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 했었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권리를 EM택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KTNG가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음. 만약에 이제 KTNG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EM택은 다른 회사랑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개발할 때, KTNG의 특허를 피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을 개발을 해야겠죠, 물론. 음. 근데 그렇게 굳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EM택이 다른 회사랑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고, EM택도 특허를 열어줘서, 릴 하이브리드 2.0이 지금 나왔지만, 앞으로는 다음 버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3.0도 나오고 4.0도.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될 텐데, 또는 뭐, 이런 하이브리드 2.0 말고 조금 하이호환 버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근데 그 하이호환 버전이나 릴 하이브리드 상위 버전이 나왔을 때 지금 2.0 버전을 다른 기업들이 만들 수 있도록 KTNG 입장에서도 단가 같은 거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니까 KTNG도 열어주고 EM택도 열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허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EM택에 대해서 다시 이제 EM택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실 이번 2분기 때 약간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약간 당황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혹시 이 네네. 이슈에 대해서 혹시 짧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어, MCU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9월달 실적밖에 안 나와 있지만 사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2분기 때 특히 2분기 때 실적이 많이 안 좋았죠. 근데 3분기에 러시아에 릴 솔리드 1.0과 릴 플러스가 진출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러시아에 하이브리드가 진출하기 힘든 이유는 러시아가 춥잖아요. 그쵸. 근데 액상이 액체다 보니까 음. 조금 얼 수 있죠. 그런 부분은 불량이 생길 수 있죠. 액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유가 있어서 릴 하이브리드는 러시아에 진출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초도 물량이 깔렸고요. 이제 러시아의 3분기에 그리고 4분기부터 일본에 초도 물량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12월 때부터 깔렸는데 2월 때까지 깔렸죠, 거의. 음. 초도 물량이.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까지는 약간 기저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진출할 때 초도 물량을 깔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서 피는 그 비중보다 음. 일단 더 많이 깔아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조금 기저효과로 조금 실적이 빠르게 올라온 거고 음. 그래서 2분기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소비가 됐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깔아놓은 게 이제 나가야 이제 또 넣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2분기에 실적이 좀 꺾였고 플러스 이제 2분기에는 MCU 반도체 쇼티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MCU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그 모자라서 쇼티지가 있어갖고 뭐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특히 전기차를 음,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전자기기들이 이제 수요가 굳건한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밀린 상황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3분기 보면 거의 1분기, 2분기만큼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초도 물량 깔았던 게 어느 정도 다 이제 흡수가 됐다. 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그 초도 물량이 흡수가 되면서 꾸준히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 플러스 음, 4분기를 시작으로 이제 사실 4분기는 영향이 크게 있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중순 넘어서 음, 일본에 이제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21일부터인가?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시간이 뭐 좀 필요하다. 내가 4분기는 이제 12월이면 얼마 안 있으면 끝나잖아요, 사실. 그쵸. 이제, 물론 이제 4분기도 그래서 3분기보다는 좋을 거예요. 이거 컨센보다도 저는 좋을 거라 예상하고 있고, 이제 최소한 120억은 넘을 거라, 영업이익이 120억 넘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1분기부터 이제 보면 아마 초도 물량이 깔리는 거, 그 BAT의 초도 물량이 깔리는 거 플러스 이제 릴 하이브리드와 이제 릴 솔리드는 정확히 얼마만큼 팔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EM택도 만들어서 생산 라인을 깔았으니까 그것도 일부 팔릴 거고 해서 아마 이제 성장이 1분기부터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여기 리포트에도 있고 뭐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밝혀드리는 건데 EM택이 거의 7천억 캐파까지 올해 이미 증설을 했었어요. 미리 준비를 하면서. 베트남 쪽에 증설을 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 말까지 이제 베트남에 부지가 아직 비어 있어서 그쪽으로 증설을 하겠다. 뭐 이럴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전자담배 시장이 빨리 커지는 거를 뭐 감지했는지 아니면 고객사에서 물론 요청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쵸. 그 증설하는 완공까지의 시점은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년 이제 상반기 끝나기 전에 하반기 시작할 때쯤 전까지 증설이 또 완공을 해야 된다고 해서 7천억 캐파인데 지금 또 증설을 시작했어요. EM택이 네.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네요. 사실 증설이라는 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실적이 저, 엄청 잘 나오면, 그러니까 잘 나오면 고정비 효과 플러스 이제 더 실적이 엄청 더 증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반면 이제 반대로 수율이나 뭐 그런 쪽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반대로 그쵸. 증설을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EM택은 확신이 들었다는 거겠죠? 그쵸, 아무래도. 음. 혹시 여기 음, 리포트 읽어보셨으면 여기서 좀 짚어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네. 그 크게, 아이메디신 쪽 이야기도 좀 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이제, 아이메디신 나와 있어서 이제, 여기는 아직 숫자가 찍히는 건 아니고, 뭐, 올해 4분기는 거의 안 찍힐 거고, 내년에 찍힐 거예요. 이게, 아이메디신? 그러니까 아이메디신의 위로기기인 아이싱크 웨이브죠. 음, 이게 뭐냐면,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장비인데, 뇌파를 측정하려면 기존에는 저희가 습식 뇌파 측정기라고 해서, 물론 이제 건식도 있었지만, 예전에 있던 건식 뇌파 측정기는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졌어요. 지금 아이메디신이 하려는 거는 뇌파를 측정해서 이 사람이 치매인지 아닌지, 치매 발병 초창기인지 아닌지, 또 이제 거기서 넘어가서 HD인지, 이런 그 병을 진단하는 그 형태로 만들려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정확도가 중요한 그 뇌파 측정 기기는 습식 이제 뇌파 측정 기기라고 해서 머리 전체에 젤을 바른 다음에 30분 넘게 측정을 해야 돼요. 일단은 머리 전체에 그 끈적끈적한 젤을 발라서 측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30분 동안 측정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의료기관이라던가 이런 데서 또 해야 될 테니까. 그 기기가 습식이 또 비싸갖고,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건식으로 한 5분 정도로 뒤에만 살짝 젤을 발라서 음? 어, 측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EM택과 iMedicine 공동으로 이제 한 거죠. 이게 뭐 OEM은 아니고요. EM택 특허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ODM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쵸. 릴 하이브리드처럼. 네. 그 직접 체험도 해보셨잖아요. 네, 그쵸. 제가 이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가서 하고 왔는데, 뭐, 일단 생각보다 굉장히 편했고요.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부스가 굉장히 작았어요. EM텍 아이메디신 부스가, 부스가. IM에디신 그쵸. 부스가, 아이메디신 부스가 굉장히 작았는데, 그 부스가 큰 부스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이메디신 부스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EM텍 왜냐하면, 투자자분들 아니실까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또 치매가 뭐 다른 병도 무섭지만 사실 치매가 진짜 무섭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땅끝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질병이죠. 저 잠시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물이랑. 아, 네네. 잠깐 네, 갔다 금방 갔다 오세요. 오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아이메디신 이야기 하다가 좀 중단됐는데, 혹시 그 채팅창에, 어, 그 EM텍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그러면 현재 흐름님이랑 그것도 같이 얘기해 볼게요. 스카이오프 80님이 남겨주신 질문도 이제 현재 흐름님한테 드릴 예정이고요. 그것도 이제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전자담배 교체 주기 같은 것도 물론 현재 흐름님이 알고 계시겠죠? 저는 모릅니다. 저는 담배를 안 펴봐서. 근데 아마 평균적인 통계 같은 것들을 다 갖고 있을 테니까 현재 흐름님한테 한번 그것도 여쭤볼게요. 다른 거 있으시면 그냥 엄청 어이없는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남겨주시면 편하게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만 좀 더 해보고 네네, 그, 질문이 많이 왔네요. 네. 그럼 이게, 아이메디신 얘기 조금 마무리만 하고 이제 질문한 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해보죠. 네, 그래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뭐 가족 중에서도 사실 관심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음, 병이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 건망증 이런 게 생기면서 좀 기억력이 좀 후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이게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인지 불안하죠, 아니면 많이. 그냥 그런 건도 모르니까 사실 이제 음, 이렇게 간단하게 음,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이 되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그리- 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뭐 여기 저도 리포트에서 처음 알았는데 네. 딱 한 개 업체만 FDA를 인증받은 상황에서는 이었는데 이제 아이싱크 웨이브가 FDA 두 번째 인증을 이제 음, 받고 있다고 해요.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국에선 통과가 됐거든요. 시각청 그 음, 21일인가 17일인가 이제 통과를 했어요. 보면 여기에서는 3월 미국 FDA 인증도 기대라고 돼 있긴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전자기기 인증은 됐고요. 음, 미국에서도 위로기기 인증까지는 이제 내년을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위로기기는 일반적으로 특히 이게 이제 2등급 위로기기거든요. 음. 부작용 같은 게 이런 거는 그 신약과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게 뭐가 있을까요? 좀 네? 부작용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쵸. 이런 거니 그래서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 사실. 목이 좀 바르는 약이 좀 차갑다는 정도? 아차가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목이 아니고 귀에 아, 귓볼에만 조금 하는 거라서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귓볼이 좀 차가울 수 있잖아. 그게 부작용이지. 네, 아무튼, 네, 그 정도 이제 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기대되는 사업이다, 신사업이다. 그런 쪽도. 네, 그러면 이제 네, 질문을 먼저 받아볼게요. 가장 네, 먼저 해주신 분이 이제 스카이오프 80님이신데, 그 액상형 담배는 미국에서 금지 추세로 알고 있는데,
하이브리드에 액상이 들어가 있으니 영향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약간 핵심적인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 사실 미국 진출은 아직 뭐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음? 이제 법적으로나 이제 PMI 행보나 KTNG 걸 보면 액상형 담배 전체가 금지 음, 추세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액상형 전자담배는 마진이 낮게 남아요. 음, 마진이 거의 안 남는데 그 이제 FDA 쪽에서 얘기를 한 게 무해하다는 거를 임상을 통해서 증명한 거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랬을 때 이제 어 당연히 그 액상도 이제 잘 관리가 되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유리한 그러니까 뭐 크게 위험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음, 근데 이제 액상이 많이 들어가면 직사광선을 쨘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열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음, 변질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카트리지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 액상보다는 이제 규제가 있었을 때 액상보다는 그 규제를 통과하기 쉬울 것이고 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액상이 다 막힌다 음, 그러면 EM택이 그렇게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이미 아이코스가 그 BAT의 자회사인 이제 레이먼즈 타바코 아무튼 BAT 자회사랑 소송을 해서 아이코스가 졌어요. 음, 아이코스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아이코스가 일단 당분간은 안 팔려요. 음, 그럼 미국에 전자담배를 누가 팔 것인가 하면 BAT가 팔 텐데 그러면 당연히 BAT 전자담배는 EM택이 만들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이게 다 막히면 BAT 때문에 EM택이 좋고 적당히만 막히면 이제 필립 모리스가 당연히 자기네들 돈 벌어야 되니까 음, 이제 KT 엔진을 합쳐갖고 이제 임상 같은 거 다 진행해서 준비하겠죠 당연히. 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지 추세로 간다는 게 사실 전자담배 금지 추세라기보다는 그 연초에 대한 금지 추세가 빡세지면서 같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음, 어차피 연초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음. 이번에 그래서 KTNG도 연초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접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뭐,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요약을 내가, 해보면, 네, 그냥 좋다. 뭐 그 딱히 상관은 없다. 뭐 그렇게 돼도 오히려 더 좋을 그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음 다음 질문이, 질문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전자담배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쓰시더라고요. 음,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쓰시는데, 정말 잘 쓰면 1년 6개월 정도 보시고, 일반적으로 1년에 다 못 채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음,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은 이제 BAT와의 향후 물량이 EM택을 바라보는 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파가 꽉 차지도 않았는데 추가 증설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 캐파에 채울 수 있는 고객사와 제품군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일단 고객은 추가 글로 증설 하이퍼냐 등.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착공이 시작이 됐죠. 음, 이만큼 빠르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고객사에서 요구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고,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네. 말이겠죠? 그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순간부터는 사실 이제 종류가 뭐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글로하이퍼 X2, 그러니까 글로하이퍼 X2라는 모델이 음, 그 어디서 인증을 받았어요. 음, 전파 인증인가? 아닌데. 그 뭐 어쨌든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모델은 아마 글로하이퍼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갖고 이제 하고 뭐 앞으로도 이제 뭐 BAT랑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거라 보고 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EM택의 향후 점유율과 목표 주가가 얼마인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목표 주가는 이제 뭐 간단하게 세 자리에서 아니 다섯 자리에서 여섯 자리 숫자 사이가 아닐까. 다섯 자리에서 여섯 자리 숫자라면 5만 원이나 6만 원?
아니요. 뭐, 만 원대나 10만 원. 나 10만 원대. 아니, 그 뭐, 목표 주가는 항상 얘기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쵸. 하지만 이제 저는 아직도 많은 비중을 들고 있고, 제가 지금 이걸 만 원대부터 샀는데, 음, 지금 이제 거의 3만 원대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장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보는 시장은 이제 목표 주가인 걸 떠나서 물론 진짜 엄청난 고별 2차 전지만큼 비싸지지 않는 이상 음, 어느 정도 전자담배 성장이 고성장이 유지가 될 때까지는 들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목표 주가 정하고 투자하는 게 가장 좀 뭐랄까 힘든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나중에 더 얘기하기로 해보고 일단 질문이 아, 많으니까. 제가 아까 전자담배 캐파를 7천억이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전체를 7천억으로 말씀드린 거였어요. 제가 주어를 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네요. 주어가 빠져 있었네. 네, 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거 전체 캐파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전자담배 플러스 그 원래 하던 스피커 해서 7천억 말씀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음. 아, 전자담배만 7천억이면 그럼 전자담배 OPM EM텍 시가총액이 지금 한 2조 가 있어야 될걸요? 그러니까요. 아, 네, 아, 이거 자, 제가 근데 어쨌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고 정확하게 이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음, OPM을 음, 상당히 높게 잡는 사실 지금 전자담배만 이제 빼놓고 보면 뭐 음. 12%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영업이익률이 네.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사실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12%가 그 성장성에 네. 비해서, 내가 이제 OPM이요. 그러니까 OPM이. 근데 이제 보시면 그 판관비로 굉장히 연구개발 이쪽으로 또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음, 계속 지금 증설을 꾸준히 라인을 투입하고 증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약간 금액으로 보셔야 될 게 아니고 이제 OPM을 보시려면 음, 비율로 보셔야 되는데 음, 지금 캐파에서 2배, 3배가 증설이 되는데 음, 이게 이제 뭐 1.5배, 1.2배 이렇게 증설이 되면 음, 그때는 당연히 이제 감가상각비랑 그리고 또 이제 음, 개발비 또 어느 측면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만약에 5배를 번다고 했을 때 연구개발비를 5배를 전자담배에 쓰진 않을 테니까 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음, 근데 지금 사실 증권사에서 아까 그 레포 좀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음. 그 어떤 쪽 보여드릴까요? 대신증권 얘네 OPM을 몇으로 잡았는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서 왜냐면 음, 저는 OPM을, 이건 글로벌 피어네. 그 그게, EM텍 거 보니까 왼쪽에 있었어요. 여기 EM텍 실적 추이 전망 여기 나와 있네요. 영업이익률을 2022년에는 11.4%로 잡았네요. 네, 나 왜 안 보이지? 맨 밑에 있구나. 사실 그렇게 높게 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안 했네요. 그쵸? 이것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뭐, 근데 사실 이제 스피커 영업이익률도 있으니까, 음, 뭐, 크게 좋아지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11% 후반에서 12% 초반 정도까지는 좋아질 여지가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음, 뭐,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아이싱크 웨이브, 음. 그건 아마 마진율이 적어도 한 20, 25 이 정도 사이는 넘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좀 그거 계산하기가 좀 힘든 게 얼마나 나올지 아직 좀 애매하니까. 그쵸, 뭐 이런 거 했을 때 사실 뭐, 어차피 Q가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뭐, 마진은 뭐, 레버리지 효과를 점차 개선이 당연히 될 거고, 음. 뭐, Q 같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만 1% 이렇게만 늘어나도 사실, 금액으로 보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엄청 크죠. 네, 그래서 뭐, 증권사가 제시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인데 이제 질문이 없는데. 한경래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예전에 한금투가 EM텍을 커버할 이거 때도 한 거예요, 그렇고 지금. 이 질문 네네. 네네. 지금 답변 드린 거고.
그러면 질문은 대충 이 정도까지인데, 이제 EM택에 대해서 혹시라도 더 여쭤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관련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현재 흐름님이 EM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라 그럴까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그냥 이제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뭐 주가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 그쵸. 그냥 저는, EM택에 대한 생각을 좀 짧게 요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일단, EM택이랑, 뭐 이제 이렌택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음, 지금 이제, 이렌택이 시총이 더 싸잖아요. 2,100억 정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3, 그 유증이 있어요. 그, 제3자의 배정인데, 음, 우선주가 이제 그 보통주로 전환되거든요. 26년인가? 음, 이른택이. 음. 사실 그런 거 봤을 때, 뭐 사실 엄청 싼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네, 그쵸. 물론 같이 성장하겠지만, 그, 릴 솔리드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수많은 전자담배 기기가 나올 것이고, 모델들이, 음, 그 중에 EM택이 다른 뭐 이렌택이나 파트론이나 ITM 반도체를 포함해서 음, 당연히 뭐 최소 3배, 4배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릴 솔리드가 잘 나가서 이렌텍이 더 잘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음, 길게 봤을 때 EM텍이 훨씬 더 그 기반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EM텍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른텍이랑 너무 부딪힐 필요가 없는데 음. 어차피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고 이렌텍도 사실 어 EM텍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진입한 회사잖아요. 그쵸. 상당히 사업 초기에 진입한 사업자라고 볼 수 있죠. 그죠. ITM 반도체랑 파트론은 아직 모델이 생산 시점도 아직 안 잡힌 상황이니까 음, 물론 ITM은 뭐 내년 1분기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지금 전파 인증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음. 정확히 언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 이제 이 정도까지 EM택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남았는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EM택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리고 뭐 레버리지도 조금 사용하면서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리스크가 사실 크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에서 투자한 것도 아니니까 제가. 에이 보통 맞네. 이런 성장성이 있는 산업은 음, 보통은 가격이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뭔지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자담배라는 약간 선입견, 음,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크게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데, 음, 전자담배는 그 산업 내에 기업들이 많이 없으니까, 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제 기관이 돈이 되게 많잖아요. 음, 뭐 1조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쳐볼게요. 1조 갖고 있는 사람은 EM택을 공부 안 할 거예요. 음, 그렇겠죠? 그런 이유로 이제 조금, 시장이 갖고 있는 성장성보다, 알려지는 게 늦었다. 음,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뭐 전기차만큼 폭발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음. 막 2차 전지만큼 성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레이팅의 관점에서 보면 좀 느릴 수도 있다. 이 정도가 저는 리스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산업이라서 지금 가격도 사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FNF처럼 음, 실적으로 증명하면 결국 리레이팅이 된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EM택은 실적으로 증명을 할 것이다. 자신의 성장성을.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EM택 이야기는 딱 여기까지 해볼게요. 뭐 더 질문 네네. 없으시면 EM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딱 12시가 됐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할 이야기는
뭐 세금에 대한 이야기? 세금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주제를 사실 정해놓긴 했는데 그 양도세에 관한 부분 이야기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양도세 맞나요? 네네, 이게 이제 주식 양도세죠, 정확히. 예,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어떤 주제인지 아직 한 가지만 더 아, 네네. 여쭤보거든요. 네, 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해 드리도록 하고 일단 양도세에 대해서 좀 아,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양도세 관련해서 좀 먼저 그럼 이것부터 그냥 소화하고 가죠. 네네네. CR에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단가 인하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생기겠죠.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음, 다만, 저희 2차 전지도 사실, 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물론 상승이 반영이 되지만, 뭐, 당장 전기차만 하더라도 결국 단가 인하가 생기고, 소재나 장비 입장에서. 음, 그리고 뭐, TSMC도, 음, 그, 뭐, 3나노, 5나노 선단 공정도, 물론 이제, 이번에는 그 단가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단가 인하는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근데 지금은 지금, 아니다. 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전자담배 시장을 보면 굉장히 초창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기차보다도 초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애기죠, 애기. 네, 그 성장 초입기에 있는 시장에서 단가 인하를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직은 EM택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전자담배 회사가, 기기 만드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BAT나 KTNG 뿐만 아니라 여러 담배 회사가 접촉을 해올 것이고, 또 저희가 잘 모르는 전자담배 회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음, 그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 나라에만 있는 그 담배 회사들 있잖아요. 음, 그 나라에만 있는 담배 회사들도 이제 EM택이 영업을 할 텐데, 그랬을 때 단가 인하는 사실 뭐 내년에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후년, 3년 뒤에나 이제 뭐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때 되면 사실 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 있을 텐데,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EM택이 또 잘하는 게, 저는 EM택이, EM택의 이제 그 대표님이 되게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전자담배도 잘하지만 뭐 굉장히 다각화도 잘하고 신사업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사업 다각화를 잘하고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자담배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조금 슬로우해질 때 EM텍 정도의 회사는 또 다른 성장 모델을 찾아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 ODM사, 이게 이제 EM텍이 꿈꾸는 거고, 사실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그 미용 위로기기 쪽으로도 굉장히 이제 높은 기술력을 그 확립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음, 뭐 앞으로 좀 이거 가격이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도 아니니까, 이제 밸류로 봤을 때 뭐 그런 거는 이제 근데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면 전자담배 성장성이 슬로우해질 때쯤 팔고 나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세금 이야기 한번 해보죠.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저희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23년도에 네. 이제 세금이 붙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 방식이 반기로 원천 징수예요. 반기요? 네, 연이 아니라? 네, 연이 아니에요. 음,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서 뭐 한 2억을 벌었어요. 벌고 싶다. 뭐 이렇게 상반기에 2억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네. 그 5천을 빼고 1억 네. 5천에 대해서 20% 정도였나? 아마 세금이 붙을 거예요. 그럼 네. 이제 3천이 거기서 까이는 거예요, 일단.
근데 연말에 손실이 났어요, 만약에. 네. 그럼 일부분은 환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환급을 받으면 12월에 신청을 하는 거니까, 음. 그러면 복리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환급을 하면 바로바로 줄 것이냐. 에이.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아마 또 뭐, 두 달, 세 달 뒤에나 아마 줄 것 같은데, 음. 그러면 그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음. 7월에 냈을 때 음. 6개월이 아니고 뭐 8개월, 9개월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연말에 손실이 났는데 만약 신고 안 하잖아요? 음. 그 돈은 이제 없는 돈입니다. 음. 근데 이게 음. 국장 대부분이 시클리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안 미장에도 팔면 이제 네 맞아요. 안 팔면 안 팔면 되는 거죠? 네 미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갈 거면 해외 계좌로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이민을 가셔야 돼요. 근데 전 한국이란 나라가 좋은 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이것도 근데 나라에서 뭐 바로는 아니겠지만 건드릴 것 같은데 근데 이 세법 자체가 대선 이후에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음. 지금 누가 한국이라는 바뀔지 나라가 세금이 모르겠지만.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음. 본질적으로 봤을 근데 때 세금, 네. 이거는 뭐 따로 둘이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 좀 민감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쉽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음.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이건 너무 이야기가 복잡하고 저도 정치인은 음. 주식 관련한 부분 빼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네, 그리고 또 말을 아끼는 게 또 좋을 것 네, 같아서 정치 이야기는 어디서 하면 네. 안 돼요. 네네. 저 무서워요. 네, 아까 전에 이렌트 얘기도 그래서 조심조심 드렸는데, 아우, 와들와들. 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물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5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건데,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다들 돈 많이 버셔야죠. 5천만 원보다 더 버셔야죠. 그쵸, 1년에 5천만 원보다 더 버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조금 덜 맞을 수 있어요. 세금을 덜 맞는 방법이 법인을 세우시면 돼요. 음. 이제 법인을 세우면 어떤 부분이 좋은가 하면, 일단 법인은, 원천 징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동안 이제 법인으로 통해서 주식을 해서 1억을 벌었으면, 이제 법인세를 내거든요, 사실. 음. 근데 이제 법인세가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좋은 게, 그 뭐, 어쨌든 법인세 하자 그 과정에서 뭐,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뭐, 차 유짐이나, 뭐, 밥 먹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또 뭐, 네.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같은 거 잡아서 월세 같은 것도 회사 돈으로 낼 수 있고, 왜냐면 그것도 다 일을 하기 위한 거니까. 음. 그건 이제, 회사 같은 거 할 때 뭐, 투자 컨설팅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음. 뭐, 사무실 같은 거 하나 오피스텔 빌려갖고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투자 공부하시고 하면서 뭐 이제 그 근처에서 밥 드시고 이동하고 하시는 건 다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비용 처리를 가능하니까 좀 유리하다? 뭐 차량 음. 유지비나 이제 뭐 차 같은 것도 회사 차 끌고 다니실 수 있고 법인차죠 법인차 음. 그래서 사실 거기서 고가차가 법인차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그때 가면 돈을 쓰려고 하면 세금 다 내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법인에서는 이제 비용 처리하고 남은 금액에서만 법인세가 붙는 거니까 일단 거기서 유리하죠. 음. 근데 이제 같이 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그 법인에 있는 돈을 개인으로 빼낼 때는 또 배당소득세라는 걸 떼요. 15.4%를. 음.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걸 목적으로 법인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이제 법인세는 이제 그 2억
미만까지는 아마 10%고 그 이후부터 20%가 붙을 텐데, 물론 이제 금액이 훨씬 더 커지면 더 많이 붙긴 하지만, 음, 뭐 몇백억, 몇천억 버는 수준 아니면 아마 그 전까지는 20%일 거예요. 네. 그랬을 때 20%에 15.4% 합치면 당연히 그 뭐야, 23년부터 붙는 양도세보다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손실을 2월을 할 수가 있어갖고 법인은 사실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봤을 때 뭐 한 30% 초반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복리로 더 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음, 그래갖고 어 어쨌든 뭐 물론 이제 법인 돈을 너무 함부로 쓰면 안 이제 되겠지만.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뭐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허락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밥 먹고 하는 거는. 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돈을 잘 빼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이랑 개인을 같이 굴려야 되고, 음, 지금 ISA 계좌 다들 만들어 두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안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이제 만들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갖고 이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ISA 계좌는 다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ISA 계좌 중에도 이제 개인, 비과세인 거죠? 네, 1억까지는. 개인, 네. 그래갖고 그 부분도 같이 운영을 하시면서 개인 계좌, ISA 계좌, 법인도 같이 운영하시면서 음, 어, 운영하시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좀, 네. 일단은 원천징수가 너무 저는 크다고 봐요. 사실 세금 25% 떼는 거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뭐 저도 솔직히 그만큼 수익이 났으면 이제 25% 근데 반기가 좀 많이 걸리네요. 단기가 좀 그래요. 원래는 미국 음, 주식은 월별이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뭐야 월별은 좀 아니지 않냐 해서 반기로 바뀌어서 법이 나온 건데 음, 혹시 월별이면 진짜 이거는 답이. 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뭐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세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네네. 어, 30분까지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그거 안 올리는 걸로, 유튜브에 안 올리는 걸로 이제 그냥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